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7,200선을 넘어 2% 넘게 급등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더니 오히려 1.55% 하락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하루 안에 고점과 저점 차이가 320포인트를 넘었으니 방향을 종잡기 힘든 하루였죠. 이렇게 지수가 꺾이는 와중에 딱 한 곳만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밝히면서 대북 경협주가 무더기로 상한가 갔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부터 반도체 대장의 희비와 대북 재료, 중동 유가 이슈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869포인트로 1.5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834포인트로 3.52%더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낙폭이 훨씬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개인이 지수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반대로 기관이 1조 2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선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구도를 보였습니다. 종목과 업종 보겠습니다. 대장주는 오늘 방향이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는 2.19% 하락하면서 26만 8천 원대로 밀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7%가 넘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1.03% 상승에 그치면서 166만 원을 지켰습니다. 업종을 살펴보면 대북 경협이 24% 넘게 오르면서 홀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후공정과 해운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로봇은 15% 가까이, 영상 콘텐츠와 제약, 바이오, 화장품까지 14%대로 무더기로 빠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3달러로 2% 넘게 올랐고요. 환율은 1,412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롤러코스터 장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출렁였는지를 봐야죠. 건반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4% 오른 덕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출발했던 거죠. 그런데 오전에 7% 넘게 오르던 SK하이닉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전 강세를 지우고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지수를 떠받치던 두 대장은 동시에 힘을 잃으면서 코스피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끝난 겁니다. 그럼 코스피의 두 대장이 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는지 봐야겠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AI 메모리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반대로 기관은 앞서 보신 대로 코스피에서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그 매물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형주로 향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상승세를 그나마 지켜냈지만 삼성전자는 끝내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반도체 대장인데도 오늘 성적표는 반대로 흘러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날 유일하게 불이 붙은 테마는 대북 경협주였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을 위한 다자회담을 제안했고요.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정은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힌 거예요. 북미 대화 기대가 커지면서 대북 경협주가 줄줄이 상한가로 갔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담았는지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를 7,900억 원 담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1,800억 원이 들어갔고요. SK 스퀘어에는 500억 원, LS 일렉트릭에는 440억 원, 효성중공업에도 4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HPSP를 390억 원 매수하면서 1위에 올랐고요. 심택에는 310억 원, 하마리서치에는 220억, 알테오젠에는 210억 원, 주성 엔지니어링에도 17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HMM을 420억 원 더면서 기관 매수 1위에 올렸고요. SK텔레콤이 350억 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스페타시스에 330억 원, 삼양식품에도 320억 원을 담았습니다. GS에도 220억 원을 담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200억 원 담으면서 코스닥 기관 매수 1위에 올렸고요. 리파인에 80억 원, 실리콘투에 70억 원, 인텍플러스에 60억 원, 화드에도 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엔 유가를 밀어올린 중동 이슈인데요. 트럼프가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역 관리를 협의하던 동맹국 오만을 향해 방해하면 가차없이 폭격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죠. 여기에 호르무즈 해역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도 마음에 든다고 했고요.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이 긴장이 오늘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이번엔 개인 투자자 이야기인데요. 오늘처럼 지수가 빠지는 날에도 앞서 보셨듯 개인은 코스피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떨어질 때 오히려 담는 역발상 매수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빚이 다시 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0조 9천억 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다시 늘고 있거든요.
지수 변동성이 이렇게 큰 국면에서 빚을 낸 투자가 는다면 조정이 왔을 때 반대 매매로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투름은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지도를 보면 온도차도 극명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오른 곳은 대북 경협과 반도체 후공정, 해운 정도로 손에 꼽혔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파랗게 물이 들었죠. 특히 로봇과 영상 콘텐츠, 제약, 바이오, 화장품처럼 코스닥을 이끌었던 성장주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이런 주도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코스닥이 오늘 유독 크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유일하게 오른 대북 테마로 옮겨간 하루였기도 했고요. 그럼 오늘의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통합 13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대북 경협주였고요. 소기업의 좋은 사람들과 캐주얼 의류의 코데지 컴바인이 나란히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의류주 인디에프도 대북 테마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미 대학 기대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반도체 쪽에서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마이크로 컨텍솔이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테마로는 자동차 열관리 기업 삼성공조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전체 명단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현지 시간 수요일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두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마트 같은 미국 소비 기업들의 실적도 이번 주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어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늘 커진 북미 대화 기대가 실제 접촉으로 이어질지 대북 경협주의 변동성과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여기까지 준비해드렸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